손흥민 마이너스 한나라의 상징이 된 선수. 2025년 2월 2일 객 커뮤니티 스타디움. 토트넘 호스퍼가 브렌트퍼드와 격돌한 경기에서 모두가 예상했던 어려운 승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임을 증명해냈다. 환상적인 코너킥 골, 예리한 어시스트, 그리고 클래스가 다른 경기 운영 능력.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토트넘은 2-0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였다. 이것이야말로 손흥민을 아시아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로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손흥민 마이너스 축구가 곧 사명이다. 전반 35분, 토트넘이 왼쪽 측면에서 코너킥을 얻었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단순한 크로스를 올렸겠지만 손흥민은 남달랐다. 그는 날카로운 가마차기로 상대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공을 골대 안으로 직접 밀어넣었다. 상대 수비수의 발을 맞고 굴절되긴 했지만 이것은 결코 운이 아니었다. 이건 수만 번의 연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단순히 공을 차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경기를 읽고 지배하는 선수다. 마이너스 영국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손흥민은 타고난 재능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노력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동료들이 훈련을 끝내고 떠난 뒤에도 그는 홀로 남아 자신의 슛과 패스를 다듬는다. 손흥민은 가장 빠른 두뇌 회전을 갖춘 선수다. 매일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며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손흥민은 하루 10,000번 패스를 연습하고 10,000번 세트피스를 연습한다. 토트넘에서 그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는 선수는 없다. 그는 항상 가장 먼저 훈련장에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에 떠나는 선수다. 팀의 감독인 앙제 포스테코글루도 그를 극찬했다. 손흥민은 모든 선수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롤 모델이다. 그는 절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우리가 한 명의 살아있는 축구 전설을 꼽아야 한다면 그건 바로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팬들과 어린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다. 그의 이야기 자체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헌신과 땀방울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웅 마이너스 아시아의 살아있는 전설. 손흥민이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그는 단순히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전 국민의 자부심이다. 그가 골을 넣는 순간 한국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그의 경기는 하나의 국가적 이벤트가 된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린 전설적인 존재다. 그의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 손흥민 마이너스 대한민국의 자랑, 아시아의 전설. 한국에서는 많은 팬들이 언젠가 직접 경기장을 찾아가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들은 작은 화면을 통해 그의 모든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경기의 매 순간을 함께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런던으로 날아가 경기장에서 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날을 꿈꾼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단순한 동경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단 한 번이라도 손흥민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모으고 마침내 런던으로 떠나는 팬들의 이야기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손흥민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곳은 축제의 장이 된다. 손흥민이 대표팀 경기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은 단숨에 팬들로 가득 찬다. 수천 명의 팬들이 손흥민을 보기 위해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응원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며 그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표현한다. 사인 한 장, 사진 한 장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은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전설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순간이다. 그는 그저 유럽 무대를 누비는 슈퍼스타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무대에 한국 축구의 위상을 드높이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티켓대란 손흥민이 뛰는 경기 그 자체가 역사다. 손흥민이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는 순간 한국의 축구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된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의 표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팬들은 경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2주 전부터 줄을 서고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몇 분 만에 전성 매진이 된다. 경기 당일, 경기장에는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의 함성이 가득하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환호를 불러일으키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팬들에게는 가슴 벅찬 감동이 된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한 경기일 수 있다. 그러나 팬들에게는 살아있는 전설을 직접 마주하는 소중한 순간이며 평생 기억될 역사적인 날이다. 손흥민, 단순한 선수, 그 이상 마이너스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도사. 유럽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손흥민은 고향을 절대 잊지 않는다. 대표팀 경기 후에도 그는 시간을 내어 팬들과 교류하며 어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전념한다. 그는 종종 유소년 축구센터를 방문해 수천 명의 축구 꿈나무들과 함께한다. 아이들에게 직접 드리블, 패스, 슈팅을 지도하며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한다. 손흥민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나는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선수다. 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국인의 자부심을 짊어지고 경기에 나선다. 그것이야말로 매일 아침 일어나 더 열심히 훈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런 그의 태도는 단순한 축구를 넘어 그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통해 조국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준다. 손흥민은 축구 스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손흥민은 토트넘의 가장 뛰어난 선수지만 이 클럽이 과연 손흥민에게 걸맞은 팀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손흥민이 맨시티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다면 그는 이미 발롱도르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손흥민은 수년 동안 토트넘 공격진을 홀로 책임져 왔다.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를 때조차 페널티킥 없이 순수한 필드골로만 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둘러싼 동료들은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일관했고 수비진의 끊임없는 실수로 인해 토트넘은 매번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토트넘의 한계와 손흥민의 빛나는 순간. 2019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상대는 강력한 리버풀. 경기 60분, 손흥민이 중원에서 공을 잡았다. 그는 엄청난 스피드와 정교한 드리블로 리버풀의 2명의 장신 수비수를 따돌리며 상대 진영을 돌파했다. 박스 안으로 진입한 그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인 버질 반 다이크를 상대로도 흔들림 없이 볼을 다뤘다. 그리고 기막힌 타이밍에 완벽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 루카스 모우라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했다. 하지만 그 이후는 팬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쉬운 순간이었다. 모우라는 알리송과의 1대1 기회를 맞았지만 지나치게 약한 슈팅을 날려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다. 몇 분 후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가 결국 리버풀의 추가골을 허용하며 0-2 패배. 이 경기는 손흥민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증명한 동시에 토트넘이 그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팬들은 경기가 끝난 후 크게 분노했다. 토트넘의 감독과 구단주가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 만약 클롭 감독이 손흥민을 지도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리버풀을 유럽 정상으로 만든 위대한 명장, 위르겐 클롭. 그의 전술 아래에서 손흥민이 뛰었다면 손흥민은 지금보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홀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다. 그가 혼자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줘도 동료들은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그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야 하는 건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손흥민 마이너스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역사이며 그는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손흥민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의 피를 가진 선수다. 나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해 뛰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국인의 자부심을 짊어지고 경기에 나선다. 그것이야말로 매일 아침 일어나 더 열심히 훈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손흥민의 이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다. 그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뛰고 있다. 그가 넣는 골 하나하나,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 하나하나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한국 축구의 긍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순간들이다. 어린 시절 축구 선수의 꿈을 위해 고국을 떠났던 한 소년. 그리고 지금 그는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강한 믿음,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서는 순간 대한민국의 심장도 함께 뛴다. 손흥민이 경기에 출전하는 순간 그는 단순히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전 국민의 자부심이다. 그가 골을 넣는 순간 한국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그의 경기는 하나의 국가적 이벤트가 된다.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포기하는 팬들도 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린 전설적인 존재다. 그의 시대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 그의 경기 티켓을 구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줄을 서는 팬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열광을 넘어서 손흥민이 대한민국 전체의 자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매번 그는 이를 증명해 보인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이름이다. 손흥민,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야 할 때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지 못했다. 손흥민이 맨시티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다면 그는 이미 발롱도르를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2021-22 시즌을 떠올려보자. 그는 페널티킥 하나 없이 오직 필드골만으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여전히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손흥민이 모든 것을 해내야 했던 경기들이 너무 많았다. 그가 최선을 다해 기회를 만들어도 동료들은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가 수비 부담까지 덜어주려 해도 토트넘의 수비진은 계속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손흥민이 우승을 원한다면 토트넘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아닐까? 손흥민 마이너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축구의 전설이 될 선수.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다. 그는 노력과 헌신의 아이콘이며 대한민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다.